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10월 26일 날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1년 동안 또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한 2년 이상도 준비하신 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동차 합격을 했었는데요. 사실 말이 5개월이지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쉽게 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5개월, 3개월 이런 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좀 했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또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그리고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그리고 2차는 공법, 세법, 등기법, 중개사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 6과목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만약에 합격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만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1차에 집중하셔서 1차를 먼저 합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양쪽 다 합격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시면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험날은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찌 보면 정말 1년 동안 준비했던 이 수학을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잘못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부 다 체크를 못해서 남아있는 분량이라면 지금 그 분량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사실은 지금 시험이 남은 2주 안에는 계속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보다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저도 점수가 그 실제 시험보다 더 안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고요. 계속 문제 푸십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오답을 꼭 체크하셔서 오답 노트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오답은 반드시 본인의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막 요약본 만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 늦었어요. 요약본은 그 전에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어야지 지금 남은 2주 동안 뭐 요약본을 만든다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틀린 오답들을 그거 가지고 정리하셔서 본인의 걸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약본을 만들으셨던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하루에 분배를 하셔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 꼭 정독을 해보세요. 본인이 잘 정리를 해서 만든 요약본이기 때문에 훨씬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고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읽어서 3번에서 5번 정도 읽으시면 저절로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 때는 지금 똑같이 시험 날과 당일한 동일한 시간대에 푸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생체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1교시 스타트부터 해서 2차 시험까지 똑같은 시간에 문제를 동일하게 푸시고 아무도 없는 좀 혼자만의 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문제를 푸세요. 뭐 독서실에 가셔서 똑같이 스탑워치 놓고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뭐 시간 때문에 초조해지거나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안 생길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남은 2주 동안 많은 거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다시 처음부터 교과서를 뭐 나머지 다 정독을 해서 읽어봐야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못했던 분량, 뭐 아직 쳐다도 못했던 분량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마셔야지 이제 그거 하셔가지고는 정말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풀이 하시는 과정이 제일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간 2차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1차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서머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점점 시험이 다가오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여러 가지 자책들을 하게 되는데 잘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만큼 뭐 본인들이 해 오신 거니까 이제는 조금씩 정리한다는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마음도 차분하게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1차 시험에 보면
이 학개론에 계산 문제들이 좀 나와요. 제가 시험 볼 때는 한 10개에서 한 12개 사이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최상과 최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습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최상, 적어도 상 정도의 계산 문제라면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100점을 맞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다른 문제들을 다 망치게 됩니다. 뭐 괜히 거기에 고집 부려가지고 뭐 자존심 때문에 난 풀고 가야지 그러시면 그냥 그것만 풀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는 문제들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왜? 긴장을 하니까. 사실 시험 볼 때 저도 긴장을 엄청 했거든요. 막 소변도 마렵고 막 너무 또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감을 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는 문제도 잘 안 풀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일단 패스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좀 남았을 때 할애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푸시면 생각보다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긴장해서 안 풀리는데 억지로 자꾸 가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OMR 카드 잘못 적으신 분도 꽤 계신데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꼭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15분 정도의 시간을 꼭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OMR 카드에 차근차근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적으셨다면 빨리 손 드셔서 OMR 카드 바꾸셔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너무 짧은 시간 남겨놓고 한 5분 정도 미만으로 남겨놓으시고 OMR 카드에 옮겨 적으시면 정말 실수를 해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적어도 15분 정도, 뭐 많게는 20분 정도 시간 주시고 OMR 카드에 옮겨 적으시면서 혹시 못 풀었던 문제, 조금 헷갈렸던 문제는 그때 푸시고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암기를 잘하셨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얻어줘야 나머지 공법이라든지 뭐 세법이라든지 지적법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높은 점수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함정들이 조금씩 문제 많으니까요. 그 함정들은 여러분들이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시험날 시간 배분을 잘 하시고, 미리 준비물,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 꼭 준비하시고요. 물론 그날 아침에 앞에서도 많이 나눠 줍니다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수험표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또 컨디션 조절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 당일날 감기 몸살이라도 걸려서 아프면 모든 게 아웃입니다. 꼭 컨디션 관리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1교시가 끝나고 뭐 간단하게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너무 부담스럽게 먹거나 또 너무 안 먹으면 오히려 집중력에 방해가 되니까요. 아주 간단한 샌드위치나 김밥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물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소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2차 시험이 한 번에 갔기 때문에 정말 잘못 조절하면 중간에 쌀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2차 시험도 나눠서 보니까 그 정도의 뭐 부담감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은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뭐 시험 답 맞추면서 막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뭘 틀렸네 맞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시험 답은 모든 시험이 2차 시험까지 끝난 다음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맞추다 보면 또 본인의 그 사기도 떨어질 수 있고, 어차피 남은 시험이 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을 집중해서 푸시고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채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미리 답을 맞추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집중력이 중요해요. 집중력이. 모르던 문제도요, 좀 집중해서 풀다 보면은 사실은 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대부분은 시험 문제는 그 지문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던 문제도 긴장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읽어보시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정말 떨리시는 분들은 우한정식은 먹고 가셔도 되는데 뭐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담감을 최대한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시험 보기 전에 숨어 크게 한번 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이 다 끝나면 쓰러질 정도로.
그게 굉장히 나의 뇌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집중력으로 시험을 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모든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정말 고도의 집중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남은 시간 2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준비하시고요. 그러신 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약에 이제 땄다, 시험에 합격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노 대표 TV를 통해서 종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무에서 본인들이 이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격증만 가지고는 절대 공인중개사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현업은 노 대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해 나가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뭐 진행하는 경매 얘기라든지 다양한 부동산 얘기들이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 아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까지 집중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신 다음에 노 대표 TV 구독 그리고 해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오늘 노대표TV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또 시험날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